저녁의 어둠이 드리운 동굴 입구. 싸늘한 바람 속에 수십 명이 모여있다. 구조대원들은 장비를 나르고 무전기를 붙든 채 분주히 움직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무전기 잡음, 조급한 지휘관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그 사이로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른다. 동굴 안에는 한 명의 성인 남성과 4명의 학생이 갇혀있다. 출구는 닫히듯 막혔고 그 안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밖에서는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펜실베니아주 프랭클린 카운티. 여름방학, 지역 교회의 유스 그룹이 버스 앞에 모인다. 오늘의 활동은 더 필드 동굴 탐험. 아이들은 들떠있다. 교회의 청년 리더 다니엘은 한쪽에서 장비를 꼼꼼히 점검한다. 헬멧, 헤드램프, 로프, 비상식량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그의 눈빛엔 알 수 없는 긴장이 번진다. 버스 안은 소란스럽다. 제이크와 라이언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소리를 높인다. 그들의 장난은 곧 사라에게 향한다. 제이크가 비웃듯 말한다. 좁은 동굴을 여학생이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라이언도 맞장구 친다. 괜히 따라왔다가 중간에 걸리적거리면 곤란하다고. 말은 장난처럼 흘러나오지만 사라의 표정은 단단히 굳는다. 사라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존심 강한 그녀는 오히려 눈빛을 빛내며 말한다.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다고. 이번 탐험에서 자신이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열의가 불타오른다. 다니엘은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한다. 서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안전을 위해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은 다시 웃고 떠들지만 다니엘은 마음속의 불길한 예감을 지우지 못한다. 이들의 가벼운 말과 감정이 곧 치명적인 선택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의 가슴 깊숙이 내려앉는다. 숲과 농장 사이에 숨어있는 더 필드 케이브. 겉으로는 평범한 바위 언덕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미로 같은 좁은 통로와 갑작스러운 낙차가 뒤엉킨 위험한 공간이다. 입구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금세 들뜬다. 제이크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장난을 치고 라이언은 큰 소리로 메아리를 만들어내며 웃는다. 케일럽은 처음에는 긴장하지만 곧 분위기에 휩쓸린다. 사라 역시 손전등 불빛에 반짝이는 석회암 벽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숨기지 않는다. 다니엘은 연신당부한다. 좁은 곳에서는 반드시 한 줄로 이동할 것. 장비는 절대 벗어두지 말 것. 서로 떨어지지 말 것.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아이들의 들뜬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문제의 장소에 도착한다. 좁은 수직 통로가 어둠 속으로 뚫려 있다. 한 사람씩 몸을 구겨 넣어야 할 만큼 비좁다. 바위는 매끈하지 않고 곳곳에 돌출된 날카로운 부분이 드러나 있다. 한번 들어가면 뒤로 돌아서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다. 남학생 3명이 먼저 몸을 밀어 넣는다. 제이크가 앞장서 내려가고 라이언과 케일럽도 차례로 따라간다. 다니엘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사라에게 잠시 위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자신도 남학생들을 따라 내려간다. 낯선 공간에 발을 디디자 그들은 신기함에 들떠 목소리를 높인다. 사진을 찍자며 웃고 떠들지만 카메라가 든 가방은 위에 두고 온 상황이다. 아래쪽에서 제이크가 외친다. 사라에게 카메라를 든 가방을 내려달라고. 라이언도 목소리를 보탠다. 사진을 찍으려면 지금 꼭 필요하다고. 사라는 잠시 멈춘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좁은 통로. 아까 자신을 무시하던 남학생들의 목소리가 계속 울린다. 자존심이 다시 불타오른다. 이 순간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다. 가방을 먼저 건네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장비를 몸에 맨 채로 직접 그 좁은 통로로 내려갈 것인가? 사라는 좁은 통로 입구를 내려다본다. 남학생들보다 몸집이 작기 때문에 배낭을 맨 채로도 어떻게든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녀의 손에는 카메라가 든 가방이 들려있다. 단순히 내려주기만 하면 될 일이지만 아까부터 이어진 조롱과 무시는 그녀의 마음을 불태운다. 사라는 속으로 다짐한다. 장비를 직접 지고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챙기고 내려왔냐고. 그들의 허술함을 꼬집으며 자신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통로의 입구는 까만 잎처럼 벌어져 있다. 바위는 거칠고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다. 사라는 숨을 고른 뒤 배낭을 고쳐맨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뛴다.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는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욕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 욕망은 두려움보다 강하게 그녀를 밀어넣는다. 사라는 무릎을 굽히고 몸을 통로 안으로 기울인다. 바위 틈이 어깨를 스치며 좁아지고 배낭이 벽에 닿을 때마다
마찰음이 거칠게 울린다. 뒤에서 남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 소리가 오히려 그녀의 발걸음을 더 재촉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깃든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 결과가 그녀뿐 아니라 모두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라는 배낭을 맨 채로 몸을 통로에 끼워 넣는다. 좁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럭저럭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어깨와 팔이 바위에 스치며 숨은 거칠어지지만 여전히 전진은 가능하다. 그런데 순간 턱 하고 걸리는 소리가 울린다. 배낭의 금속 카라비너가 바위 돌출부에 걸려버린 것이다. 사라는 몸을 비틀어 보지만 통로는 이미 그녀의 몸을 조여온다.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공포가 서서히 스며든다. 사라는 심호흡을 시도하지만 좁은 공간은 가슴을 압박해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처음에는 단순히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에 다른 그림이 스친다. 여기서 못 나간다면 죽을 수도 있다. 뒤에서 제이크가 다급히 소리친다. 사라를 당겨보려 하지만 통로가 워낙 좁아 제자리에서 몸을 빼지도 못한다. 라이온도 손을 뻗어 돕지만 오히려 더 움직이지 않게 만든다. 케일럽 역시 점점 목소리가 떨린다. 이러다가는 모두 함께 갇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퍼져나간다. 다니엘은 침착하려 애쓴다. 사라를 달래며 호흡을 가다듬으라 말한다. 하지만 그의 손끝도 떨리고 있다. 몇 번의 시도 끝에도 사라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는다. 결국 다니엘은 무전기를 꺼내 구조 요청을 보낸다. 짧은 신호가 어두운 통로를 울린다. 그러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잔혹하게 길다. 분단위가 아닌 초단위로 사라의 숨소리는 점점 얕아진다. 그리고 드디어 동굴 입구에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한다. 무거운 장비가 내려지고 후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구조대원은 사라의 위치를 확인한 뒤 카라비너가 바위에 걸린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몸을 당기고 배낭을 밀어보며 시도한다. 그러나 통로는 너무 좁고 움직임은 거의 없다. 한 대원이 낮게 중얼거린다. 장비를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라가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망설인다. 시간은 흐른다. 사라는 이제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손끝이 차가워진다. 저체온이 시작된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들은 통로 안에서 울부짖는다. 하지만 경찰과 구조대조차 손을 쓰지 못한다. 입구 주변은 긴박하지만 동시에 무력하다. 도착한 이들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깊은 공포로 다가온다. 어둠 속 사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정된 채 가늘고 불규칙한 호흡만을 내뱉고 있다. 그때 새로운 차량이 도착한다. 동굴 전문가 팀이 현장에 합류한다. 그들은 곧바로 장비를 꺼내고 통로 지형을 빠르게 확인한다. 전문가 한 명이 몸을 낮추고 통로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 좁은 구간에서 그는 세밀히 확인한다. 배낭을 밀어내면 오히려 더 깊이 박히고 당기면 사라의 몸에 압박이 커진다.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사라의 숨소리는 이미 거칠다. 무전기를 통해 전문가가 보고한다. 사라가 의식을 잃기 직전이라고. 시간이 없다. 그들은 방법을 바꾼다. 작은 공구를 꺼내 바위 틈을 조금씩 쪼아내고 동시에 배낭끈을 절단할 준비를 한다. 다니엘은 통로 입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본다. 정말 안전한 것이냐고. 하지만 전문가의 대답은 단호하다.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끈이 잘려나간다. 사라의 몸이 순간적으로 흔들린다. 압박이 풀리는 동시에 바위 틈이 다시 움직인다. 모두가 숨을 멈춘다. 조금만 더 잘못됐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다. 전문가 두 명이 동시에 몸을 밀어넣는다. 한 명은 사라의 팔을 끌어당기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로프를 고정해 신호를 보낸다. 밖의 구조대가 일제히 로프를 당긴다. 통로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버티는 듯하다. 하지만 마침내 한순간 몸이 빠져나오며 사라가 로프에 매달린 채 통로 밖으로 끌려 나온다. 그러나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4명도 꺼내야 한다. 전문가는 즉시 다음 구조를 진행한다. 사라가 빠져나오며 공간이 조금 넓어진 틈을 이용해 제이크가 먼저 로프에 연결된다. 그는 온몸에 긁힌 상처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마지막 힘을 다해 바깥으로 끌려 나온다. 그렇게 한 명씩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 길고 길었던 탐험의 악몽이 막을 내린다. 구조 직후 사라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다. 그녀는 저체온증과 탈수, 근육 압박으로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의료진은 그녀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치명적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제이크는 자신이 장난스럽게 내뱉었던 말이 사라의 선택에 불을 지폈다는 사실에 후회한다. 아이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날의 기억은 누구에게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 사건의 시작은 어쩌면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사라를 향했던 무시 섞인 말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자극했고 곧 친구들 사이의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 그리고 그 균열은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이어진다. 좁고 어두운 통로 속, 그리고 사라의 선택, 그것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다툼으로 인해 깨어진 팀워크의 결과였다. 더 필드 동굴은 그 모든 실수를 놓치지 않는다. 그곳의 좁은 구간은 마치 누군가의 다툼과 오판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순간의 빈틈을 파고들어 모두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지금도 동굴은 어둠 속에서 고요히 입을 벌리고 있다. 언제든 다시 갈등을 일으키고 실수를 저지를 누군가를 맞이한다.